2024년 올해 최고의 초특급 기대작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인피니티 사가를 종결시킬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봉일이 다가올수록 마블에서도 슬슬 공식 프로모션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3편의 트레일러 영상들과 포스터,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관련된 레고, 피규어, 잡지 등이 모습을 보이며 마블 영화를 기다리는 팬들은 더욱더 그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기존의 마블 영화들과는 다르다는 것인데요. 작품이 개봉하기 전까지는 본편의 이야기 전개와 흐름을 예측할 수 없도록 너무나 철저하게 스포일러를 방지하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극히 제한된 일부의 정보와 영상, 그리고 이미지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럴듯한 여러가지 떡밥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떡밥들이 진짜일 수도 혹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나 루소 감독만 알고 있겠죠? 아니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촬영한 몇몇 배우들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관련한 그럴듯한 떡밥, 루머들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시간여행 떡밥입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결말부에서 타노스가 핑거 스냅으로 모든 생명체의 절반이 먼지가 되어버리며 이 사건은 마블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이 되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떠오르는 방법은 시간여행, 즉 과거로 돌아가 타노스가 핑거 스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측이 가능했던 것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촬영장 모습이 공개되며 어벤져스 1편이 떠오르는 복장의 캡틴과 토르의 모습이 공개되었죠. 또 치타우리 뉴욕 침공 사태에 없었던 앤트맨이 토니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로 돌아갔다는 전개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앤트맨과 와스프의 쿠키 영상에서 스콜랭이 양자 영역에 들어가기 전 제니 밴다이는 시간의 소용돌이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데요. 이는 어쩌면 타임스톤 없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설명해주기 위한 하나의 떡밥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설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보로는 앤트맨과 와스프의 장면 중 행크핀 박사가 양자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 이러한 슈트를 착용하게 되는데 어벤져스 엔드게임 메인 트레일러 후반부 영웅들이 착용한 슈트가 이 양자 영역 슈트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의 핵심은 양자 영역 경험이 있으며 그곳을 2번이나 살아 돌아온 스콜랭과 함께 살아남은 영웅들은 슈트 장인 토니의 기술력이 녹아있는 양자 영역 슈트를 착용하고 과거로 돌아가 타노스가 핑거 스냅을 할 수 없도록 역사를 뒤집어버린다는 루머가 가장 유력한 이야기 전개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영화에서의 메인 갈등은 과거를 뒤집지 못하게 하려는 타노스와 모든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어벤져스의 커다란 전투가 그려지겠죠. 제 생각도 이 떡밥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두 번째는 캡틴 아메리카의 슬픈 사랑의 결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서 언급한 시간여행 떡밥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공개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메인 예고편에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The world has changed. None of us can go back. All we can do is our best. And sometimes the best that we can do is to start over.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캡틴 아메리카의 상관이자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패기 카터가 영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동면에서 깨어난 캡틴을 다시 만났을 때 이미 너무 늙고 건강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대사가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예고편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번 작품에 패기 카터가 등장할 수 있다는 여지를 심어주었는데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장면을 분석해본다면 캡틴이 패기를 만나기 전 그가 가지고 있는 나침반의 사진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도 같은 구도에서 나침반의 사진을 보는 연출이 사용되며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캡틴이 패기를 만나러 갈 것이라는 점이고 어쩌면 이번 영화를 통해서 캡틴이 지키지 못한 패기와의 데이트를 이번 기회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또한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이번 작품을 끝으로 배우 크리스 에반스는 캡틴 아메리카 역할에서 하차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캡틴이 자연스럽게 퇴장하는 모습은 전투 도중 사망한다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시간이 과거임을 깨닫고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해결한 후 그의 판단으로 캡틴 아메리카로서의 삶이 아닌 평범한 인간 스티브 로저스의 삶을 선택해 현재로 돌아오지 않고 그가 원래 있어야 하는 시간에 머물며 자연스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퇴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캡틴 아메리카의 역할로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었으니 의미 있는 퇴장이야말로 팬들이 바라는 마지막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호크아이가 론인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도통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초대 어벤져스 멤버 호크아이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예고편을 통해 그가 타노스의 핑거 스냅으로부터 살아남아있는 몇 안되는 영웅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가 무슨 일 때문인지 호크아이에서 론인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고편을 통해 그가 왜 호크아이의 신분을 버리고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론인으로서의 삶을 택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이야기가 등장했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메인 트레일러 영상 속 호크아이가 자신의 딸아이에게 활 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듯한 모습 속에서 호크아이의 다리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다리 한쪽에는 발찌가 채워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스콜랭은 11호 사태 이후 가택 연금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11호에 참여한 호크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크아이는 가택 연금으로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종의 사건으로 가족들을 잃게 되면서 가택 연금으로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호크아이의 신분으로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호크아이의 신분을 버리고 은밀히 활동할 수 있는 론인으로서의 삶을 택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종의 사건이 타노스의 핑거 스냅이 아니란 것은 스콜랭과 같은 시기에 가택연금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발찌를 풀고 난 이후 타노스의 핑거 스냅이 발동했기 때문에 호크아이 역시 활동 범위에 제한이 없어 굳이 신분을 론인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론인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분명 가택연금 도중 활동 범위의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그랬으리라는 추측이 신빙성 있게 다가오고 있죠. 이번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호크아이의 가족을 잃게 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예상 스토리와 떡밥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예상되는 떡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분석한 그럴듯한 예상 스토리를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또 새로운 분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흥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밀묵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